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는 오늘도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시장이 좀 많이 어렵네요.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다시 또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보시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마지막 매도일이기도 하고요. 배당락 매수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변동성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자동차 쪽에서 좀 변동성이 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다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반도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어제 미국 시장 전기차 강세에 따라서 반등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수소 섹터가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주들의 상승이 더 돋보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5G 섹터 주들도 오늘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 개선이 확실히 좀 될 수 있다라는 RFHIC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5G 관련주들도 다 좀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지수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종목별로는 좀 다른 편차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부분들도 천연가스 강세와 내년도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이 일정 부분 좀 등락하는 흐름이 좀 변동성을 동반하는 흐름이 오늘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내일부터가 좀 시장에 있어서는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한 부분에서 먼저 키워드를 주시네요. 현대차 그룹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라는 뉴스에 수소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2025년에 출시를 목표로 했었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가 이제 중단됐다라는 뉴스였었고요. 내부 감사 결과 수소차 핵심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미하다. 역시 단가 조절이 좀 힘들었다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멘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일단 중단을 했다라는 거죠. 아직 전기차도 이제 활발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수소차 쪽 이쪽을 더 강하게 해서 제네시스 쪽을 좀 끌고 가기에는 일단 부담이 되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연료전지 쪽에서의 이런 좀 진척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미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을 낮춰서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네시스 이제 수소차 개발이 좀 중단됐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소차 섹터에 대한 현대차의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라고는 조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네시스가 좀 상징성을 가지고서 시장에서 좀 영향을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제 수소차 개발 좀 중단하는 곳들도 사실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수소 경제를 계속 외쳤던 지금 현재 정부의 일단은 흐름에 있어서의 좀 앞으로 수소라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히 지금 제네시스 자동차 출시가 개발이 스톱됐다라는 이 부분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서 수소 섹터주들을 전부 이제 도매금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쪽에 조금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들 쪽으로 조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솔루스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퓨어셀도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효성 첨단 소재도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관련주에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상대적으로는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크게 매도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좀 덜합니다만은 주가가 고점권에 있었거나 수급에 조금 큰 부담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수차 관련주들이 이 뉴스에 좀 강하게 반응하긴 했는데요. 나중에 현대차 에서의 다른 시그널, 뉴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모멘텀이 다시 좀 변화하지 않을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또 다시 또 리콜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로 인해서 오늘 좀 약세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현대차 그룹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급락하거나 이렇지는 않은데요. 현대차 그룹주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하락폭은 좀 만만합니다만은 국내에 있는 중소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그 부분으로 수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효성그룹주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일단 하이솔루스의 좀 급락이 더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조금 차분하게 좀 시장에서의 뉴스의 변화,
플로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차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급락했다가 무조건 막 매도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러기에는 너무 주가 하락이 크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가 좀 나오는 걸 보면서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네요. 좀 중요한 뉴스여서 그런지 오늘 긴 시간 할애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가스료, 전기료 다 오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에너지원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띱니다. 가격 인상 모멘텀은 언제나 시장이 상당히 좀 반기는 모멘텀이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럼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네, 뭐 오늘 뭐 천연가스 가격 오른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현실화가 돼야 되겠죠. 일단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그 이후에 뭐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되어 있는데요. 일단 올린다라는 거 이 자체에 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원자재 관련주들은 특히 그렇죠. 최근에 음식료 섹터주들 급등도 결국은 제품 가격 인상에서 비롯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뭐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쪽에서의 이제 적자에 대한 부담 부분들이 조금 덜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강하게 녹아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최악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흐름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사모펀드 등 국내에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요. 어제부터 외국인들은 좀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한전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좀 수급적인 부분 없이 좀 외국인들의 수급을 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 좀 방어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역시 인플레라든지 물가 인상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가격 전가력 이런 부분들이 좀 제어돼야 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눌러 있었었는데요. 뭐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조금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해당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또 역시 향후에 또 원전 관련해서도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가격적인 부분,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원전 관련한 주들도 같이 일정 부분 좀 연동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전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좀 유지해 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수급적인 이슈죠. 오늘 이제 배당 기준일이고 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오늘의 수급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뭐 가장 오늘 핵심적인 날이죠.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막바지에 다다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배당을 받기 위한 또 마지막 매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원하는 매수세, 그 다음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세, 이게 엇갈리는 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좀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피크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금요일날 정도, 지난주 금요일날 좀 피크는 쳤다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막바지까지 좀 매도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런 관련한 매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일정 부분 뭐 트레이딩 성격에서의 접근을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배당 관련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부터 좀 이미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만약에 뭐 배당이 많은 종목들이 좀 빠진다라면은 일정 부분 뭐 긍정적인 접근 시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닥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한테 조금 더 오늘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유리한 접근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배당락 이후에 다 복구가 됐었다라는 점이 뉴스에 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라든지 그 외 다른 종목들도 배당을 받고 넘어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좀 변동성은 큰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두시고 시장 접근하시는 전략이 뭐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들, 낙폭과대 종목들한테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역시 계속 IT에서 손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눈길도 뗄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수소 섹터가 많이 약하다 보니 어제 미국 시장의 전기차가 많이 올랐다 보니 그동안 급락했었던 전기차 소재 섹터 주들이 2차 전지죠. 전기차 소재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반도체 섹터 주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오늘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섹터 전반이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있는데요. 오늘 5G 섹터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시피 IT 섹터 소부장 내에서의 계속적인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겠고요.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소부장은 계속 이제 섹터별로 돌아가는 흐름이고요. IT 섹터 부품 내에서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보시면 이제 폴더폰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은 뭐 5G 장비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듯이 IT 섹터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을 이어가시는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뭐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그 외의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물량 투하를 조금 활용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계속 좀 IT 섹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전략 필요한 구간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낙폭과대주들의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좀 추세가 조금 꺾여 있는 종목들은 반등을 좀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좀 비중을 조절하시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급락 이후에 이제 뭐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이제 뭐 양도세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시라는 말씀 같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